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날씨도 좋고 미국 증시도 좋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만 굉장히 소외된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1%의 하락세, 코스닥은 2%에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종목들의 희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갓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들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너무 힘듭니다. 이 월요일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금 미국과 거의 뭐 디커플링 돼서 가는 그런 분위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어쨌든 그 보호무역 그리고 보편적 관세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어떤 발언까지 있었냐면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할 시에는 200% 관세까지 물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도 계속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좀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1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했지만 해오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8년도에서 19년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시장이 루즈하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IMF에서는 한국 증시, 한국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19년도 당시에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잘 못 올라가고 계속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 어쨌든 그 4년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결국 이 증시는 올랐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20년도 때 코로나 팬데믹 특수성이 있죠. 근데 본원 통화를 조금 늘리는 그 통화 정책이 가동이 되고 여러 이제 재정 지원 정책까지도 같이 가동이 되면서 시장이 유동성으로 밀어 올렸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그 1기 당시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의 흐름이 계속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4년 동안 이제 본원 통화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좀 감세하고 관세로 그것들을 조금 채워놓고 국채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금리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제 재정 지출을 좀 늘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는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다시 한번 뭐 공급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거 말고 4년 동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디를 봐야 될지는 조금 명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원전이라든지 방산, 또 이제 비트코인 테마라든지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또 조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 내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주역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50% 지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단순히 트럼프 테마로 올라가기에는 되게 덩치가 큰 주식이거든요. 결국에 어떤 쪽에서 사업 성과가 더 잘 나와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전기차 판매율이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세가 강하면 2차 전지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전기차 쪽이 아니고 FSD라든지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 이쪽의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는 또 중요한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제가 또 잘 선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사실 국내 시장의 이 유동성과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하락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4년 동안 또 우리 시장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섹터들이 굉장히 확실해졌다. 이 원전, 방산,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내 계좌에는 이런 종목들이 없다.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고민점들 저희와 같이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8,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트럼프 당선됐는데 더 갈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1,04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엮이면서 앞으로의 이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종목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정도에서 조금 네.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만한 섹터,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뭐 푸틴 대통령과 이제 통화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보도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인수도 하기 전에 저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액션을 보여줄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건 테마주들이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 전쟁이 끝이 나서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액션이 가장 단기간 내에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청자님께서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만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4개의 대표 업종들의 조금 분산해서 조금 나눠놓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추가 매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탈 시 정리 가격을 저는 9,000원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9,000원까지 조정이 나와서 9,000원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시청자님께서는 빨간불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000원을 이탈 시 정리가로 좀 제시를 드리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12,000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보수적으로 12,000원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더본코리아입니다. 51,4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꽤 됩니다. 비중 30% 들고 계시고요.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더본코리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41,4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번 주에도 진행을 했었던 종목 같습니다.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 백다방에서 예, 37%인가요? 맞습니다.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재료 상승 여력은 없을까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네. 뷰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다음 제가 57,000원까지 조금 짧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날 58,30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이제 공모된 주식들은 두 가지 기준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공모 당일에 이제 거래된 캔들 그 박스권 기준을 좀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공모가입니다. 지금 이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34,000원이거든요. 공모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상장 첫 거래일의 어떤 캔들 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조금 터치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더본코리아의 어떤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6천억대거든요. 저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백다방이 매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34%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다방 저가형 커피 산업이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 소비가 조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현금 캐시플로우 역할은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지금 나온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5년까지 400억 정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좀 상장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모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공모가 근처에서 오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후에 실적 성장 여부가 확인됐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첫날 이제 저가 지점인 46,350원을 이탈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절 골드타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조금 용기를 좀 내셔서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빠져봤자 4만 원이 깨지게 되면 또 투매가 더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 라운드 피겨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결단력 있게 지금 현금화 권장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권장드립니다. 비중도 높고 손실도 큰 건 맞아요. 그런데 방치를 잘못했다가는 다른 쪽에서 기회를 잘 모색을 못하고 방치를 잘못했다가는 손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더 잘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좀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이 종목을 버리고 바로 갈아탈 다음 종목을 선별하는데 조금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본코리아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우리의 삼성전자입니다. 55,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떨어지는 날에만 추가로 매수를 할 계획인데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55,000원. 오늘 종가 형성돼 있고요. 3%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또 경신을 해줬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최근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밀렸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전망이 조금 악화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데 사실 오늘 신저가에 밀린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 악재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가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구도에 대해서 자꾸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아요. 구도 자체가 괜찮습니다. 이게 무조건 삼성전자 시대가 끝났어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고요. 오히려 모두가 안 좋게 봤을 때가 돌아보면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인간 지표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선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조금만 증진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 빅테크 고객들의 수요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가 빠르게 HBM을 잘 공급을 해주기를 누구보다 원할 겁니다. 그래야지 가격 경쟁성을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룸이 지금은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되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어요. 제가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하얀색 곡선, 굵은 하얀색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400일선, 거의 10년 평균선입니다.
거의 120일선보다는 조금 더 밑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을 거의 터치했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닷컴 버블이 끝나는 2001년 정도쯤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장중에 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2008년도 금융위기죠.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시장에 많이 밀렸을 때 그 저점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 10년 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굉장히 심리적인 절대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는 투매가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내부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시장이 급격하게 매크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네. 좀 깨고 쭉쭉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 10년 평균선을 저는 이제 손절 가격으로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53,500원 정도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 성장의 회복을 잘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저는 7만 원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가격을 좀 저점을 찾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목표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7만 원을 제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내년 그래도 실적을 봤었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근데 오히려 50% 역성장하는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7만 원을 조금 목표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SK 하이닉스도 여쭤보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엔비디아 효과를 그렇죠. 좀 네. 크게 보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대비는 조금 오히려 대비되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젠슨왕 CEO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SK 하이닉스 덕분에 굉장히 좀 큰 성장, 이 반도체 업계의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극찬까지 할 정도고요. 네. 혹여라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후에 HBM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경쟁 구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초로 양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사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해 갈 거고 HBM 쪽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난 이제 올해 한 3분기 때 나온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은 HBM이 공급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저는 반대로 봅니다. 공급 과잉이 아니고 오히려 쇼티지가 날 거다. 내년 되면은 또 HBM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고성장은 저는 그래도 2년, 3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AI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 자체가요.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러티브 네. 자체가 어떤 기업이 혹은 개인이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아니고요. 이 국가의 어떤 패권과도 같이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내러티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팬데믹 때 예를 들어 이제 팬데믹 때 뭐 통화 정책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 상당히 많이 풀린 그 잉여 자금들을 미국의 재무부가 어떤 이 단기 채권들을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함으로써 그 채권으로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흡수한 자금들을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형성된 AI 모멘텀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이 패권 구도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도 열심히 활발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거대한 이제 그림을 봤었을 때 이 SK 하이닉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구도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좀 신고가를 계속 노려봐도 그렇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8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HLB 63,300원 확인되고 있고요. 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 성재 전문가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건 제약바이오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좀 반대의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LB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HBLB 그룹주들 자체가 사실 이 리보세라닙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FDA에 대한 재승인 요청을 했지만 한번 우리가 5월에 뒷북을 조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로 잔재해 있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좀 잘 이제 어떤 이 재료가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주가 탄력도가 또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에 대한 변동성, 상승 변동성도 더 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와 역상관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발행을 하는 족족 이게 모두 다 입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 금리를 좀 높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상승 압력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해도 이 보편적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게 됐을 때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뭐 또 나아가서 소비재 인플레이션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금리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저는 결국에는 조금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과거처럼 크게 금리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고금리 혹은 중금리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바이오 쪽은 모멘텀이 굉장히 조금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리보세라닙 관련된 재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만한 재료와 그만한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선 지금 그것은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미국의 금리인데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크다 보니까 사실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잘 대응해가지고 네. 조금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짧게 5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싶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 최소화 구간인 73,000원 구간 목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보셨나요? 예, 항상 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당장 이제 10월에 이야기했었던 전망이 되게 무색해져 버릴 정도로 시장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시장 속에서도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기법과 전략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옥석을 잘 가려내면은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을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을 잘 보는 방법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8만 1,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장 빠지고 홍콩 증시 빠지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증시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이런 시장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뭐 엔화나 다른 국가 이제 화폐에 대비해가지고 사실 더 약세를 보이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악재가 있고 미국 증시만 강한 이유는 이제 트럼프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 1기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2기는 미국 온리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만 온전히 다 집중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좀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앵커님께서 지금 타겟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거래를 하기엔, 매매를 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보면 그 미중 무역 이제 전쟁 속에서도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오히려 커다란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저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요 4개의 업종을 한번 잘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알게 된다면 시장을 보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트럼프 관련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직격탄을 맞았고요. 뭐 조선 기자재, 방산, 가상화폐 재건이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의 수혜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어떤 게 더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등락률로 봤었을 때는 가상화폐 테마 쪽에서 내년에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NFT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템베거 테마로서 등극이 됐었고 사실 이번에도 그 관련된 테마 저는 STU 쪽을 잘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년에 좀 커다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쪽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자주국방이라는 이 프레임이 이 내러티브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다 이제 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접경 국가들은 이 무기에 대한 수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위 산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AI도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왜냐하면 원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조선은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 쪽도 아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니까 가상화폐, 방산, 원전 그리고 조선과 기자재를 조금 더 내년까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저희가 종목을 가려내는 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뭐가 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공부를 시켜드려야겠죠. 시켜주세요. 예.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확인을 하고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의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통계를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먼저 사전에 파악하는 주포가 있고 그 주포들이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할 때 그때 들어온 자금들을 똑똑한 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호가 이 똑똑한 돈을 나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절대적으로 잡아준다는 말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가 많은 리뷰 종목들, 예시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뉴스들, 상승 뉴스들이 뜨기 전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이후에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을 굉장히 저는 많이 증명드리고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직접 이미 공개가 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 해당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내가 모멘텀에 대한 오판을 한다거나 혹은 매크로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소실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집권에 대한 부분을 봐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뉴스를 기반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추적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초입 구간을 잡기 때문에 모멘텀의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매매 포인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기법에는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익이거든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어야 된다는 건데 말은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승률을 보게 되면은 10번을 거래했을 때 5번 이상 이기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손익비인데요. 예를 들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계좌가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로직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건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드립니다. 무료로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신호를 등록을 하신다면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되게 돼요. 포착이 된 날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이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뒀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착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하기 때문에 포착일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기 때문에 포착일부터 거래가 늘어나요. 즉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작이 됐으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 포착일 저점 캔들 저점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포착일 이후에 바로 추세가 돌아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신호 포착일 윗꼬리 캔들이죠.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사실 설명드렸는데요.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 직전보다 직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인다? 그럼 그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안 늘어나면 우선 대기하고 있다가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돼요.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죠. 손절 추세선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100%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돼요. 요 내용만 숙지를 잘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다 안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시 종목을 좀 들고 나오려 해도 신고가 갱신이 계속 나오고 있는 대표 예시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냐면 올해 2월이에요. 올해 2월에 이 두 가지 재료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하게 됩니다. 2월 22일에는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월 26일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입니다. 계약과 청구는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완료됐을 때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뉴스가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퍼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또 그리고 이 주포들이 실제로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매집을 실제로 저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대형 뉴스들이 뜨기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은요, 재료 발생일이라고 제가 중간에 급등이 나올 때 이렇게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 앞에 보여드렸었던 뉴스들이 나온 거고요. 이 녹색 기둥 표시들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리고 최초 포착일, 제가 노란색 화살표 표시해놨습니다. 최초 포착일이 9월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포착일은 뭐다?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 포착된다. 자, 보면은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최초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포착일인 2월 13일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만약 오늘까지 보유를 했다면 42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4월에 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00% 수익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 조정이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6%밖에 안 됐을 겁니다.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런 커다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법, 특히 코스닥 1위입니다. 코스닥 1위 기업을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 신청만 해주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그냥 제공 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만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을 약간 응용을 해보면요. 맨 땅에 노를 저어야 물이 들어온다로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상해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종목 AS 오늘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의 AS,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4일 한국항공우주고요. 매수가는 56,70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 65,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14.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 저희가 받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8,700원을 터치하고 67,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AS 받아보고요. 그 다음 종목 SY 스틸텍도 볼게요. 9월 3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4,410원. 2차 목표가 6,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수익률도 36%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11월 6일에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3차 목표가는 7,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오늘 6,540원을 터치하고 윗꼬리를 단 다음에 6,200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목표가를 높여주실 건가요? 둘 다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Y 스틸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좀 높여서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75,000원으로 조금 높여서 제시를 드리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가 리뷰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설명드릴 때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모멘텀의 시작점 혹은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모멘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작 전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전에 제가 이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제가 8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쭉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3번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는 기간 동안에 어때요? 추세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가는 지금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 추세의 전환점,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잘 배워가시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 75,000원 제시드리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방산수의 기대감입니다. 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리한 내러티브로 자리가 잡히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될 때 잡아내려면 결국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SY 스틸텍 보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7,000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오늘도 가지고 나온 이유.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벌써 이제 2차 목표가까지도 달성을 했지만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포착되면 20, 3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보단 그래도 50, 60%, 70%,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8월 2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살짝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되게 유효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데 신호 포착일 고점 대비 아직도 덜 올랐어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7,000원 유지하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사실 다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재건 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액션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인수도 전에 전쟁을 끝낸다? 이게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과한 액션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증명드렸잖아요. 뭘로? 스마트 머니 신호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증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법을 가져가셔서 검증만 하시면 되거든요.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증명드리고 좋은 예시를 보여드려도 직접 체감해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좋은 기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직접 체감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았었는데요. 종목 AS 2가지 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 75,000원까지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3차 목표가 7,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사실 요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딱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가는 말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중장기 매매보다는 지금 단기 매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법을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예. 혹시 있나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왔죠. 오. 어려운 시장이 좀 지속이 되는 한 그래도 조금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드 머니 기법이라는 기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중장기에 적합하고 이 스피드 머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머니를 살짝 응용한 단기 매매 기법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지금 시점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은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기준이 되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를 활용한 단타 기법이거든요. 어떻게 조금 개념 정리를 하면 좋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가 매수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는 예시 종목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작년 9월에 최초 포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매집을 1, 2주 안에 끝낼지 혹은 3, 4개월, 5개월까지 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래서 저점 매수에는 이제 하기는 되게 좋은 기법이긴 하지만 중장기 조금 시기열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스피드 머니 기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매집이 일어나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 지점, 그 시작점을 급소를 잡아내는 출발점을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머니 기법의 단타 활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기법을 좀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풀어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신청 주시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저 노란색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는데 위에 하늘색 추세선이 있습니다. 파란색 추세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항선이에요. 뭐냐면 9월 1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옆으로 꺾이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다가 저 파란 선을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시세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진행되고 매집을 끝내고 올라가려는 그 지점, 그 시작점이 저 저항선을 뚫어내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HI 같은 경우 매수 급소일, 종가입니다. 돌파 종가일 기준으로 대략 29% 시세가 2주도 안 돼서 나오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은 제가 직접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맞아요.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네이처셀인데요. 10월 2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화면 확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일에 포착이 됐고 23일에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착 당일에 저항 돌파선을 넘었어요. 이런 경우들은 바로 올라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까지 같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옥성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 지금 다 제공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고 다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입니다. 오늘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중장기 그리고 단기 기법 따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법들 챙겨서 다 보내드리고요. 웬만하면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내일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 장중에 전문가님이 시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많은 분들이 기법을 신청하시는 동안 굉장히 어렵겠지만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좀 받아볼 텐데요. 예.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종목 고르는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히려 봐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이 지금 최근부터 어려워진 게 아니고 네. 9월부터 계속 어려웠습니다. 맞죠. 하지만 9월부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시장과 상관없습니다. 잘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오늘 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종목이 트럼프 트레이더 관련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로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섹터일까요? 원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네. 이 종목에 대한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힌트는 네. 제가 좀 센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어쿨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에너지 플랜트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의 이름을 딱 보니까 이 종목이 우리 계좌에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원전 관련 종목들, 기술력을 갖춘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에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공개해 주시죠. 예,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요? 에너지 줄 수 있겠죠?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어볼게요. 예. 우선 원전 관련 종목이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원전 쪽은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제 원전 쪽 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디스 부통령은 뭐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향이 강했다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원전 관련해가지고 규제위원회에 대한 그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바가 있고요. SMR 관련된 지원이 확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국 진출 탄력도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동사가 직접적인 SMR 관련된 재료는 없지만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SMR 4개 관련된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연말에 발표합니다.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모멘텀도 있어요. 기간도 있다. 기간이 특정한 모멘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업체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서 부정을 해줬고요. 체코에서. 그래서 내년 3월에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 이제 전력공사의 최종 계약이 점점 더 탄력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의 어쨌든 그 내용이 있었죠. 기획연에서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덕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수원 공급권 이외에도 지난해 어떤 한국 서부 발전과 구미 복합화력에 필요한 이제 HRSG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 재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급 계약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전년 매출 대비 35% 차지할 정도가 되고요.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료가 좋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0월 29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되고 최근에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정석이에요. 포착 그리고 추가 매집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쪽은 이 AI 패권 경쟁에서 필수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장 2025년에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원전 종목들 특히 S&T 에너지 같은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S&T 에너지였고요.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좌에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벤트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 증시만 굉장히 몸살을 크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야무지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